대선 후보들이 지역 관련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GTX-D, 김포 강남 직결과 GTX 2노선, 5호선 김포 연장안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대장 신도시 9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SK 그린 연구소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25일 부천시가 SK 측과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정책이 여전히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최근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관심을 갖는 지역들이 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증축 위험성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GTX 등 철도 공약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네, 특히 김포 지역의 수건인 5호선 연장과 GTX-D 강남 직결도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 지역 제1공약은 GTX를 통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조성. 여기에는 GTX-D 강남 직결이 담겼습니다. GTX-D 노선은 김포와 부천만을 잇는 것으로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초 경기도에서 제안했던 대로 GTX-D 노선을 부천에서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GTX-D 강남 직결은 김포 지역 사회의 수건 중 하나. 김포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 당시 GTX-D 강남 직결 무산에 대해 단체 행동을 펼치며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GTX-D는 현 정부의 김포, 부천 구간을 당초 경기도 제안했던 대로 김포, 부천, 강남, 하남 구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역 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해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기지 못했지만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되며 불씨를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서울 직결 노선이 없는 김포시에게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교통난을 해소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해서 김포에도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시대를 열고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부터 경기 지역을 순회하며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에 사업비 1조 원을 투입하는 SK 연구단지 그린테크노 캠퍼스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부천시와 SK그룹은 25일 오후 부천시청에서 대장 신도시 기업체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장 신도시 내 기업 입주 과정에서 부천시는 사업 인허가 등 행정과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 7개 주요 계열사가 참여해 첨단 연구시설 조성과 지역 고용 창출, 자금 조달, 지역 상생 등을 위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9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부천 대장동에 들어설 예정인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는 배터리 연구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과제 해결과 디지털 대전환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늘면서 관심을 갖는 지역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사업 기간을 고려했을 때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리모델링 사업성을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지역의 한 사례로 알아봤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29년 전 입주한 이 아파트 단지에는 1,134가구가 삽니다. 세대별 면적은 77제곱미터부터 104제곱미터까지 다양합니다. 복도식 건물과 계단식 건물이 섞여 있고 주차장은 세대당 0.9대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 증축을 선택했습니다. 아파트 평면을 복도와 베란다 쪽으로 확장하고 계단과 엘리베이터 위치를 조정해 가로와 세로 방향 모두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새로 뭐 수평으로 늘어나든가 별동으로 늘어나든 수직으로 늘어나든 간에 그 각자의 구조에 맞게 기초 보강과 구조 보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측면 공간에는 새로운 건물도 지어 올립니다. 대부분 신규 분양 물량입니다. 지하 1층 깊이 주차장은 지하 3층까지 조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대수가 기존 1,236가구에서 1,421가구까지 모두 185가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세대당 0.9대에서 1.5대까지 늘고 용적률은 218%에서 320% 가까이까지 늘어납니다. 주택법이 허용하는 세대수 증가분과 용적률 허용분을 모두 활용하는 셈입니다. 원주민들은 185가구를 새로 분양해 얻는 수익과 세대별 분담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충당합니다. 세대별 분담금은 최종 분양가를 산정한 뒤 정합니다. 공사 기간은 40개월에서 45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사업 기간이 짧고 기부 체납도 없다 보니 최근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재구조와 해법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동 신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밀 개발을 안고 가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밀 개발로 인한 이 주거 환경 악화 난개발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천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들은 잇따라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건에 따른 리모델링 모델들이 올해 이후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5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최다 확진자 수는 이틀 만에 경신된 건데요. 10개의 군구 중에선 남동구의 신규 확진자가 14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직자들의 감염 사례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시 소속 공무원 1명과 연수구 소속 공무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도 3,0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25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2,917명입니다. 경기도 역시 이틀 만에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7일 연속으로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98명, 김포 지역 118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우선 다음 달 6일까지 시행이 되죠. 밤 9시까지의 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4명으로 제한됐던 인원은 6명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역 정책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하는 건 역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네, 6인 제한 했을 때 같이 회식하는 자리 같은 것들이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져가지고 단체 매출 같은 거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단체 제한은 웬만하면 푸는 게 아무래도. 심지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원 제한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4명 제한하는 것도 그냥 오셔서 따로 떨어져서 나왔지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모르는 척하고 앉지만 다 같이 오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쫓아낼 수가 없고.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기준과 형평성을 지적합니다. 제한 인원을 2명 더 늘린 이유와 백신 패스 적용을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에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소상공인한테도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것처럼 똑같이 적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이렇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반면 일부에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자영업자들이 이제 너무 인원수가 적으니까 4명 미만 적으니까 단체석 같은 이렇게 큰 업장들은 영업도 안 되고 6명까지 늘어나면은 약간 연초이기 때문에 모임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준과 형평성을 따지기보다
코로나 종식이라는 목표로 정부와 시민이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백신을 안 맞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위험하니까 백신 패스 해서 빨리 그냥 종식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부의 방역 정책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 6일까지 시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천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선희 인천시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예, 자 먼저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처우 개선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시기 필수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르신 목욕은 비대면으로 할 수 없고 아이들 급식을 비대면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돌봄 노동은 특히나 대면이 필수적인데 그럼에도 돌봄이 중단되면서 기관도,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도, 돌봄을 수행하는 분들도 모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코로나 시기 더 필요성이 높아진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장기 요양 요원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요. 노인 돌봄 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아이 돌봄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네,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처우 개선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도 좀 살펴주실까요? 우선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은 돌봄 서비스 제공 기간만에 책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에 인천시장에 책무를 규정했고요.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기본 계획의 내용에는 돌봄 서비스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과 전달 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 그리고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 처우 개선 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했고 계획 수립 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의하신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처우 개선 조례를 통해 사회적 기대 효과까지 짚어본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는 이미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운영 중인데요. 다양한 돌봄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져 더 좋은 돌봄 현장을 조성해 가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돌봄 노동자는 누가 돌보나? 라는 질문에 인천시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을 돌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질 때 더 긍정적으로 개선되어질 수 있기에 돌봄 노동을 임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중심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돌봄 사회 조성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모두 돌봄을 받은 분들이고 경중은 있겠지만 돌봄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상호 의존적 존재이기에 돌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나 수행하는 돌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놓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조선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3억 원의 주인공인데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다음 달 15일까지 워크인 프로그레스의 응모작을 모집합니다. 워크인 프로그레스는 제작자가 응모한 시나리오와 가편집본의 심사를 거쳐 음향, 색 보정, 마스터링 등의 영화 후반 작업에 3억 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작은 정체성과 개봉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5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장르 영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워크인 프로그레스는 올해로 3년째를 맞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사무국은 현재까지 영화 1번 국도와 마인드 유니버스 등 작품 9편의 후반 작업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2편은 지난해 말에 개봉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